자, 보면요. 이제 완자는 지금 한국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너희 때 이제 고2, 지금 고2 애들이 바뀌면서 이제 화학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뭐 아름다운 내 제목 기억 단원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화학에서는 뭘 배우냐면 보면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가 뭡니까? 약간의 탄소화합물이 접하는 요 파트인가? 요거 한번 이제 우리가 6단원에서 아니 뭐고 5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유기하고 여기서 살짝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몰과 화학 반응식 이거 내가 제일 중요하댔죠. 이거 알면 이제 화학 거의 끝입니다. 요게 중요한데 한국은 화학 계산을 어렵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그냥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결합의 극성인데 이게 아까 말한 누구? 이온 결합, 분자 결합, 금속 결합.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분자 구조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결합의 극성과 결합의 분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구조가 두 개가 있을 때 정사면체인지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 있으면 정사면체인지 암모니아처럼 삼각뿔인지 물처럼 뭐 구분형 이런 것들 구조 보는 거 그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 중요하겠죠. 근데 이 화학 평형에서 양쪽 화살표를 쓰면서 이 평형에서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단원이 많이 내용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2단원이 오비탈이었거든. 아마 화학하신 분은 오비탈이 여기서 나오고 분자가 하는데 오비탈이 또 단원으로 빠지고 뭐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화학 평형을 다루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H 몰 농도에서 pH는 우리가 아까 말한 수소 이온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 그러니까 산염기는 또 빠졌는데 중화 반응은 나오는 건가. 그래서 조금 내용은 많이 빠져서 내가 그래서 원래 화학 원 책으로 해줄까 했는데 그걸 하면 새로 온 애들이 책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몇 권 받은 거랑 몇 권 없거든 그 책이. 그리고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몇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PDF가 편하다면 그걸 주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 있거든. 한국 책 요걸 하든 이제 부분에서 가져거든. 그래서 내용은 계속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교재는 이거지만은 뭐 한다? 이재유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화학의 언어에서 이름들이 참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단원들이.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읽고 오세요. 봐봐. 일본어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꼭 무조건 읽고 오라 그러거든. 시험지. 봐봐. 지금 한국말은 또 문제집 자체가 딱딱 정리되잖아. 번호 1, 2 해가지고 보기 쉽게 되는데 일본어는 그냥 소설 책 없나 누구? 그것도 나중에 파일 공유해 줄게요. 그냥 쭉 글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읽고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문장 자체도 길지만 일본어기 때문에 바로 듣고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말은 괜찮은데 그래도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만 하면 된다? 연결해서 할 건데, 자, 화학과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화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많은 발전할 수 있었거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가 증가했어.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생겨. 식량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러면 식량이 부족한데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다? 뭐가? 비료. 비료. 그래서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비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암모니아. 그래서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평형에서도 이 암모니아가 중요하고 그러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식이 어떻게 되면 NH3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누구랑 만들어질까? 암모니아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질소하고 수소입니다. 질소하고 수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반응. 근데 얘를 공업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합성법이 개발되는 거야. 그게 누구다? 하버보슈입니다. 이거는 기억할게요. 하버보슈법. 하버법이라고도 배워도 되고 하버보슈. 하버가 하면서 하버의 제자 보슈까지 해서 하버보슈법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됨으로써 뭐한다? 질소 비료가 공급되어짐으로써 우리는 뭐 알 수 있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 문제. 우리는 의약품이 봐봐. 아프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병원 가면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 약국? 옛날 저기 어떻게? 약초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 개발됐는데, 자, 아스피린은 들어봤을 거야. 아스피린하고 페니실린 이 두 가지는 기억하기. 이건 우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뭐냐면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자, 아스피린 보니까 이름이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나오죠. 얘 구조 정도는 알아야 돼. 얘 해열 진통제거든. 근데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얘 뭐한테서 나왔을까?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했어. 그때 살리실산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난 이제 우리 화학을 하니까 구조를 알아야 돼. 살리실산 어려서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거. 쉽게 그리면 이건데, 이게 뭐냐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 이렇게 그리는 거야. 탄소가 육각형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탄이 이건 거야. 이게 뭐다 했어 아까? 벤젠입니다. 이 벤젠이 이렇게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그렸어. 이게 벤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조 알아갈 거야. 벤젠이 있는데, 벤젠에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 OH는 히드록식이고 COOH는 카르복식입니다. OH하고 COOH가 같이 있는 게 뭐다? 얘가 살리실산입니다.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다? 얘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게 갖다 추출했어. 근데 얘가 진통제로 쓰였단 말이야. 해열 진통제죠. 근데 얘는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아세틸화를 시켜서 아세틸살리실산에 맞는 거야. 그럼 아세틸살리실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아세틸살리실산. 요거 보고 혹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나 너희? 한번 그려봐봐. 자, 봐봐. 요거 까만 거는 탄소거든. 그리고 한 줄은 단위결합이고 두 줄은 이중결합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내가 그냥 그려줄게요. 요거 탄소는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게요. 이중결합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가 있다? COOH가 있어. 그럼 한 개는 뭐였어? 원래는 OH였다고. 근데 여기 부분이 뭐가 붙었다고? 이 부분이 아세틸기가 붙은 거야. 이 부분이 아세틸기로 바뀌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살리실산이 있죠. 그리고 CH3COOH라고 하는 여기 아세트산이거든. 아까 식초 얘기한 아세트산, 초산, 한국말 초산, 그 다음에 일본은 삭산. 요게 요렇게 해서 어디 갔노? 이제 구조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건가. COH에서는 OH, OH에서는 H가 빠져서 아세틸기가 붙은 거야. 그렇게 해서 COOH하고 반대쪽으로 그렸네요. 이게 뭐라고? 아세틸살리실산. 이게 아스피린이라는 거야. 이 구조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제 느낌만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아세틸살리실산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 페니실린 들어봤어? 최초 항생제입니다. 얘 어디서 나왔다? 푸른 곰팡이에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러니까 식량 문제 해결됐고 의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다시 한 개 더 뭐가?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입는 옷 문제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의료는 뭘로써? 합성 섬유의 개발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해서? 누에꽃에서 빼내온 또 뭐 했노? 면, 마 이런 것만 썼다고. 그다가 어떻게 했다고? 천연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면 그래서 합성섬유가 개발이 된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섬유는 전부 다 고분자거든.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나일론.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건 나일론 66을 먼저 배우고 나일론이 66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일론 6이 있거든. 요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외울 때뭐 케르더스가 개발했고 어떤 특징이 밧줄, 뭐 낚싯줄 이런 거 칫솔에 쓰이는 게 나일론. 그러니까 나일론 66과 나일론 6을 배울 거 고분자에서는 이제 오늘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나일론이라고 하는 거, 66이라고 하는 건 탄소수입니다. 그럼 나일론은요 뭐랑 결합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분자에서 배우게 됩니다. 왜 또 이러니? 이런 분위기 좋은 이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응? 왜? 이야.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푸산이 축합 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오늘은 들어줍니다. 뭐다? 헥사메틸렌 디아민. 이제 지나고 나면 이게 왜 그런지 안다. 자, 헥사는 6개야. 메틸렌기가 6개 있어. 근데 양쪽에 디아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게 우리 할 목적인 거야. 자, 이렇게 되죠.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내가 아디푸산이라 했어. 무슨 산은 COH가 있는 거거든. 아디푸산은 어떻게 있는가? CH2가 4개 있고 양 끝에 COH가 붙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COOH 있는 OH하고 NH2 있는 H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서 축합, 중합. 축합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개가 붙는 거거든. 중합은 계속 손잡는 거야. 그래서 나일론 66은 축합, 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고분자. 그렇게 되는 거. 나일론 6은 탄소가 봐봐. 6개인 거. 여기 6개죠. 여기도 4개, 5, 6개. 그래서 6개인 거야. 그냥 이름 정도 말고 할게요. 나일론 6은 계한 중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결합하면 CONH 이거 있죠. 이게 무슨 결합인데? 아미노산에서 펩티드 결합이죠. 아미드 결합. 똑같이 얘가 있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에서 얘가 끊어지는 건가? 끊어져서 개환, 고리가 열리는 개환 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나일론 6인 건가? 이런 것들이 고분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인데 얘는요, 뭐 우리 옷 보면요, 섬유 내가 나중에 맨날 고분자들이 보라 그러거든. 제 안에 보면 뭐 있대? 폴리에스터.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 섬유들은 고분자에서 배우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내가 금속의 재련 배운 데 있죠? 금속의 재련. 철을 갖다가 철은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할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철을 산화철과 재련하기 위해서는 철에서 코코스 넣어서 산소 떼내서 철을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철이 있음을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한 거야. 철, 골격, 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재련. 우리가 알루미늄은 보키사이토라고 하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있어. 이제 외우게 될 거야. 보키사이토는 이거 어떻게 보면 원석인 건데 이 보키사이토를 NaOH 뭡니까? 수산화 나트륨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든 거가. 이 산화 알루미늄을 녹여서 만들어야 돼. 녹여서 전기분해를 할 거거든. 근데 녹이려면 3000도가 왜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아까 소금 800도 900도였어. 알루미늄은 3가 2가니까 더 가수가 높은 거. 맞죠? 그러면 더 결합이 강해. 그러니까 200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빙정석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 1000도 정도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기분해를 하면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알루미늄 샤시에도 이용되고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에 쓰이는 건가. 그래서 금속의 재련이 중요하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합성 뭐 이것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팩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인다는 건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억할게요. 오늘은 이런 단어들 보키사이토라는 거 여기 있다가 저는 보크사이토 우리는 보키사이토 일본어는 그렇게 외웁니다. 난 다 거의 대부분 일본어 발음입니다.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간 건 일본인데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 발음. 그래서 여기서 일본어는 보키사이토인데 보크사이토라고 나와 있네 옆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화학전지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뺄게요. 화학전지는 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예 단원으로 배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는 풀어봐도 되는데 그렇게 막 우리랑 연계된 거는 별로 없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간다. 요거고, 자 오늘은 요거 외우고 갈 겁니다. 빠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줄게요. 원래 여기다가 요거 나오면 탄소화물이 있었거든, 맞지? 배운 사람들. 근데 그거 없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내가 아까 뭐 얘기했냐면 오늘 요거 하면 올려줄 테니까 그대로 여기 올게요. 여기다가 자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탄소화물의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은 내가 언급을 하고 나중에 5단원 배울 때 할 거거든. 그러면 뭐를 외우냐면 내가 알칸, 알켄, 알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탄소수에 따라서 이름이 어떻게 바뀐지 요거 정도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없지만은 빨리 후딱딱 할게요. 자 먼저 탄소랑 수소랑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단화수소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탄소는 아까 팔이 4개라고 했어. 가전자가 4개 때문에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탄소 단위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칸이라고 할 거야. 한국에서는 알케인으로 배웠을 겁니다. 알칸이라고 하면 되고요. 탄소 이중결합은 알켄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3중결합은 알킨입니다. 그래서 ANE로 끝나는 건지 ENE로 끝나는 건지 YNE로 끝나는지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아니면 듣고 내가 요거 그대로 보내줄게요. 지금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탄소의 수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 1개부터 10개까지 외울 거면 탄소 1개를 우리가 메타라고 외워야 돼. 그럼 봐봐요. 탄소가 1개인데 단위 결합이다. 그러면 탄소 1개 단위 결합이면 전부 다 수소가 있다. 이 말이겠죠. 얘 이름 뭐게 된다. 메타에서 AN이가 된 거야. 그러면 메탄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탄소가 2개입니다. 1개. 2개면 에타입니다. 그러면 탄소 2개면 이렇게 쓰겠죠. 그럼 수소가 여기 수소 생략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에탄이 되겠죠. 그러면 탄소 3개는요. 프로파입니다. 그러면 3개는 뭐다? 프로판인 거야. 그래서 프로판 가스 하잖아 우리가. 근데 프로페인 가스 안 나네. 어색하더라고. 프로판이 되는 건 거야. 그럼 탄소 4개는 뷰탄 거야. 그러니까 4개니까 뭔데? 뷰탄인 거야. 다 AN이 붙이는 거 알겠죠? 미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5개는요. 게임 하시는 분은 다 할 건데 펜타조. 그러면 펜탄인 거야. 6개는요. 헥사. 그러면 헥산. 7개는요. 헵타. 그래서 헵탄인 거야. 8개는 옥타. 그래서 옥탄. 9개는 노나. 그래서 노난입니다. 10개는 데카. 그러니까 데칸인 거야. 됐어? 그럼 봐봐요. 자,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탄소가 2개부터는 이중결합이 생겨. 그럼 봐봐. 탄소가 2개에서 그러면 이중결합의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얘는 에타에서 끝이 뭘로 바뀌어야 돼? EN으로 바뀌죠. 그럼 에텐인 거야. 자, 에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에틸렌 가스. 생활하시는 분 뭐? 과일 숙성에 나오는 에틸렌 가스. 바나나가 파란 색깔 상태로 수입해 오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거기에 에틸렌 주입하면 노랗게 되는 거가. 사과에서 많이 내뿜는 게 에틸렌 그건가? 에텐인가? 다른 말 에틸렌인 건가? 됐습니까? 그러면 프로펜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면 이중결합이 1개 있는 건가? 하면 여기 수소죠. 여기 수소 하나, 여기 3개야. 그럼 얘는 프로파에서 프로펜이 되는 건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외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중결합도 있을 수가 있어. 너무 크게 적어서 자료가 없네요. 3중결합은요. 탄소가 3중결합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팔이 3개밖에 없으면 4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요. 에타에서 YN으로 바꾼 그러면 에틴인 거야. 에틴. 일본어로는 아세틸렌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에틴. 그러면 이게 3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한 개죠. 여기가 얘는 프로파에서 프로핀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얘 봐봐. 얘는 C가 한 개면 H가 몇 개야? 4개. 얘는 C가 2개면 H가 몇 개? 6개. 얘는 C가 3개면 H가 몇 개? 8개야. 자, 그럼 나 일반식으로 쓸 수 있냐 이거죠. C가 N에 H가 몇 개? 2N 플러스 2인 거야. 얘가 뭐다? 그러니까 메탄, 액탄, 프로판이라고 쓰이는 뭐긴 알칸이 되는 거야. 단위결합. 그럼 이중결합은 C가 2개니까 H가 몇 개야? 4개. C가 3개니까 H가 몇 개? 6개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C가 N개면 H가 몇 개? 2N인 거야. 이렇게 있는 게 뭐다? 알켄인 거야. 그 다음에는 뭐? C가 2개면 H가 몇 개? 2개. C가 3개면 H가 몇 개? 4개. 맞아요. 그러면 C의 N개, H의 2N-1인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한다? 알킨이라고 한다. 오늘 요걸 다 외워야 돼요. 규칙들이 이해가 됩니까? 조금은?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외워올 거고요. 더 해도 될까요? 첫날부터 너무 빡시게 하면 힘들겠죠. 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정신없이 적었지만 이거 올려줄까요? 응. 자,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 외울 거는 뭐 외우면 된다? 주기율표 다 외우고, 주기율표 다 외우고 또 뭐 외운다? 주기율표 외우고 알칸, 알켄, 알킨이 뭔지 그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채연아 왜 거절하고 그러니? 자, 그래서 알칸, 알켄, 알킨 외우고 탄소수가 1부터 10까지, 10까지가 뭔지 외우고 그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근데 안 받으신 거 내가 집 가면 그냥 카톡으로 올려줄게요. 영상도 내가 올려줄 거거든.